엄청 중요한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이죠? 네, 맞아요. 북미 투어 하시고 또 정책 발표 얘기를 해주실 건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집중하시고 메모할 준비 다 되셨죠? 네. 네. 자, 그럼 모셔보겠습니다. 전 세계 탑 리더 송가병 칠성 프론티어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지난주인가요? 육성 탑리더들한테는 사전에 공개를 했던 내용들이고 그 내용에 좀 더 구체적인 진행 일정 그리고 좀 더 구체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릴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요 코너별로 편집을 해서 다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이 전 세계로 나가서 새롭게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충분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먼저 제가 30일간 정확히 한 달간 북미 투어가 있었습니다. 북미 투어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보고를 간략하게 드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책 변경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간의 기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모든 세미나에 마치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모든 프론티어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사전 준비와 리셉션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이 캐나다의 토론토의 강인데요. 여기는 600석짜리 호텔인데 캐나다의 방역 수칙 때문에 100석밖에는 허용이 안 됩니다. 이 100석짜리가 저희 강의는 다 유료거든요. 유료인데도 불구하고 10분 만에 매진이 돼서 할 수 없이 한 번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강의하고 1시간 쉬고 또 2시간을 하는 강의문을 했는데 이 자리에 동시통역을 통해서 줌으로 동시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시는 외국분들도 이 사업에 참여를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제가 북미 30일간 캐나다 한국일보, 캐나다 중앙일보, 캐나다 샌프란시스코 한국일보 3개 신문사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왔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 신문사에 계시는 기자분들도 지금 저희 프론티어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뉴욕의 내용 같은데 모든 프론티어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런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LA인가요? 어딘가요? 이거는 LA 같네요. 300석짜리 유료 세미나예요. 올 매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샌프란시스코 같고요. 우리 2030 프론티어 중에 권효현이라는 친구입니다. 20대고요. 이 친구가 제가 북미 투어를 가기 전에 저를 찾아와서 자기가 정말 오랫동안 소장했던 방탄소년단 친필 사인 앨범이에요. 이것을 저한테 가져와서 대표님이 북미 투어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만난 외국인 중에서 방탄소년단을 사랑하고 KOK의 열성적인 프론티어가 있다면 이 앨범을 선물로 주시고 오세요. 그런데 LA 세미나 갈 때까지 거의 후반까지 그런 사람이 다 잡히지 않았어요. 잡히지 않았는데 그 LA 세미나에서 필리핀의 K라는 친구입니다. 펀드 매니저예요. 금융의 흐름에 대해서 빠삭해요. KOK를 보고서 너무너무 놀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앨범의 주인이 이 사람이겠구나 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이 앨범을 줬더니요
팔짝팔짝 뜁니다. 진짜 팔짝팔짝 뛰어요.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권혜원 프론티어는요, 독일 유학생이었어요. 인재입니다. 독일 유학생인데 부모님이, 어머님이 KOK에 먼저 사업에 참여하시고 보니까 이거는 기성세대가 해야 되는 것보다 2030이 해야 되는 사업이고 2030의 미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유학 갔던 딸을 불러들여서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지금 구미인가요? 원래 집이 익산인가요? 구미요. 구미에서 지금은 아예 짐을 싸서 서울의 강동 커뮤니티 센터에 와서 상주를 합니다. 거기서 2030의 스터디 그룹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정말 장래가 촉망되고 기대가 되는 2030의 루키들입니다. 몇 군데의 세미나에 이렇게 사전에 분위기를 돕기 위해서 음악 연주를 하시는 프론티어들 상당히 많았었고요. 가는 데마다 호텔방에 이렇게 꽃바구니, 과일바구니에 친필로 편지를 써서 저희를 환영해주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정말 감동이었어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와이예요. 하와이 처음 이런 미팅을 해봤어요. 야외에서 미팅을 했거든요. 하와이에 계시는 우리 프론티어신데 잠깐 기도를 하신다고 해서 저도 눈을 감았는데 거의 통성기 기도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KOK에 대한 어떤 그 사명감, 그것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외국인들이 이어폰을 끼고 줌 미팅을 통해서 동식 통역을 통해서 저의 강의를 전달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어딘지 모르겠네요. 이건 뉴욕이네요. 뉴욕에 저희 김윤미 육선께서도 이렇게 스피치를 해서 도와주셨고요. 이 30일간의 세미나, 30일간 16개 도시를 돌아다녔어요. 굉장히 강행군이었습니다. 이거는 살인적인 스케줄이라고 했는데 몸은 피곤했지만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정말 뿌듯했고 저희를 반겨주고 저희를 환영해주고 저로 인해서 새로운 영감과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우리 교포 그리고 현재 외국인들 마치 제가 부모님 같다는 표현을 해요. 먼 곳에 계시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맞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의 책임감이 더 엄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일만 한 건 아니에요. 여행도 꽤 많이 했습니다. 요거는 하와이의 디너 크루즈죠. 우리 와이프가 가는 데마다 이런 거 하나씩 샀어요. 오늘도 저기 들고 온 것 같아요. 와이프가 원하는, 원래 명품 싫어하거든요. 근데 싫어하는 게 아니었더만요. 내가 안 사줬던 거더만요. 저는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헬기를 2번을 탔어요. 그랜드 캐년에서 한 번 타고 하와이 일주 헬기를 탔는데 둘 다 1시간 반짜리예요. 그랜드 캐년의 헬기는 정말 황홀했습니다. 계곡을 다니면서 최정상의 계곡에 착륙을 합니다. 거기서 샴페인 파티를 해요. 아주 우아하고 정말 럭셔리했어요. 행복했어요. 하와이 섬투어도 그런 줄 알았어요. 분명히 요 옆에 파란색 헬기가 있었거든요. 그 헬기는 뚜껑이 있었어요. 문짝이. 여기 보시죠. 문짝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왜 문짝이 없어요? 그랬더니 스릴을 더 느끼기 위해서 문짝을 떼어냈대요. 그래도 뭐 안전벨트 매고 뭐 약간의 스릴 정도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탔는데 올라가자마자 내가 돈 1억 줄 테니까 그만 가자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오금이 저렸습니다. 바다 위를 날아다닐 때는
그나마 구명조끼가 있으니까 야 이건 떨어져도 내가 헤엄칠 수 있으니까 조끼가 있으니까 살아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산 위에 계곡으로 날아다닐 때는요 바람 쌩쌩 들어오죠. 다리는 오물오물 떨리죠. 이건 떨어지면 즉사예요. 그때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아이고 나하고 우리 만나가 떨어져서 여기서 죽으면 잘못되면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코인 우리 애들이 어디에 뒀는지 비밀번호 하나도 모르는데 근데 내려서 얘기를 해보니까 저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와 같이 탑승했던 송경미 육성 그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대요. 너무너무 스릴을 떠나서 공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있는 장면이 바로 앞에 있는 제7고급 리조트에서 1박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50만원, 60만원짜리 호텔에서 저희가 투숙을 합니다. 비버리 힐즈예요. 비버리 힐즈는 되도록 와이프하고는 가지 마세요. 아주 후폭풍과 후유증이 큽니다. 예, 각오하고 가셔야 됩니다. 라스베가스죠. 완전히 허니문을 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라스베가스 하면 쇼잖아요. 그 쇼 중에서 비틀즈 러브라는 쇼가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워쇼인가 그건 예전에 봤기 때문에 그 쇼를 봤는데 수십 명의 서커스 단원들이 태양의 서커스에서 만든 거거든요. 수십 명의 서커스 단원들이 마치 뮤지컬을 하듯이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쇼를 하는데 정말 볼만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이게 뭐지? K 활성 제일 비싸게 찍었어요. 야 얘네들이 내가 온 걸 어떻게 알고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있죠. 잘 될 거란 느낌이 있죠. 예. 리무진, 럭셔리한 리무진이죠. 요거 한 대 살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요게 그랜드 캐년의 헬기네. 이건 문짝 있어요. 이거 괜찮습니다. 이건 강추합니다. 예. 애플 본사 실리콘밸리에 가가지고 나사 본사에서도 구글에 가서도 사진 촬영을 하고 어디죠? 프리덤 팀을 위해서 영상도 찍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구글을 이겼다고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이 세상에. 근데 구글을 이기는 게 아니고요. 구글과 다른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구글 하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구글 본사 앞에 가서 사진 촬영을 하고 내가 영상을 찍는데 좀 만만해졌어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만만해졌습니다. 여기 페블비치예요. 4번의 골프를 쳤습니다. 토론토에서 한 번, 뉴욕에서 한 번,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번, 그리고 하와이에서 한 번. 4번의 골프를 쳤는데 페블비치를 가려고 했는데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도 어려워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페블비치하고 가장 유사한 하프문베이라는 그 골프장에서 거기도 PGA 게임을 하는데요. 거기서 골프를 치고 2시간을 걸려서 페블비치를 갔습니다. 여기 보면 타이거 우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진을 찍고 기념품을 사면서 내가 반드시 다음에 올 때는 페블비치에서 싱글이 돼서 나타나리라. 새로운 목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네, 좋죠. 이게 페블비치예요. 미국, 캐나다는요, 북미는 캐디가 없어요. 노캐디예요. 우리가 끌고 다녀야 되는데 페블비치는 캐디가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캐디하고 전혀 달라. 할아버지야.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진 제가 한 컷을 했고요. 시카고에 있는 타워링을 찍은 빌딩이에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스파이더맨이나 타워링이나 뭐 우리가 알만한 그런 영화들은 다 시카고에서 찍었더만요. 그 영화의 도시라고 한답니다. 이게 세계 최대로 큰 스타벅스. 여기 시카고에 있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에요. 요 앞에가 이제 백악관이죠. 워싱턴 기념탑인데 요 하얀 게 작은 깃발입니다. 코로나 희생자를 추모하는 깃발이에요. 한 명 한 명 코로나의 희생자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깃발을 하나씩 꽂는다는데 이 숫자가 자그마치 60만 개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합니다. 저희들 단계적 일상 회복은 지금 되고 있지만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거든요. 마스크 꼭 쓰시고 개인 건강 진짜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맨하탄입니다. 맨하탄 허드슨 강을 배경으로 맨하탄을 TV에서 찍었는데 정말 아름다웠던 곳이에요. 골프장에요. 이렇게 거의 가족이 놀아요. 사람을 보고 도망을 안 가요. 폼은 진짜 프로입니다. 스코어는 백돌이에요. 이렇게 사슴을 놀아요. 안 도망가요. 신기했습니다. 멋있었어요. 타임스퀘어 가가지고 우리가 홍보 나온 광고를 배경으로 사진하고 좀 뿌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도깨비라는 드라마 아세요? 공유가 나왔다는 도깨비 드라마를 여기서 찍었답니다. 캐나다의 퀘벡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퀘벡. 진짜 다시 한번 꼭 가고 싶어요. 이 퀘벡에서 페이먼트 호텔입니다. 여기가 왕족들이 살던 데고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이 호텔에서 무슨 조인식을 하거나 숙박을 하는 데예요. 예약도 무진장 어려운데 저희 부부가 여기서 잤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페이먼트 호텔 또 퀘벡의 이 고성 같은 데서 한번 뭔가 왕이 된 듯한 그런 럭셔리함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토론토에서 랍스터하고 게를 먹는데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커요. 이만해요. 랍스터 하나가. 캐나다는 역시 랍스터구나. 대단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여기서 나이아가라라고 한번 외쳐봤고요. 무지개도 봤고요. 캐나다에서 골프를 치다가 육성된 것을 앱을 봤습니다. 만세! 이거 한 장으로 사실 30일간의 기록과 여행을 대변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여기서 졸고 있던가 자고 있죠.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를 밥 먹듯이 최고급 호텔에서 잘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원없이 갖다 주는 와인에 새근새근 자고 있는 우리 와이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성공이고 이게 행복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퍼스트 클래스 한번 타보세요. 비즈니스 타셔가지고 성공의 그 맛을 스스로한테 선물하는 거거든요. 스스로한테. 그 기쁨, 그 보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30일간의 기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을 30일간 다니면서 이렇게 성대한 세미나를 하고 많은 분들한테 기록회를 전달하고 인식시켜주고 바로잡아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군가의 씨를 뿌린 사람이 있어서입니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우리는 프론티어가 무슨 뜻이에요? 미지의 개척 구간을 개척하는 파이오니아의 뜻입니다. 즉, 우리는 남이 해놓은 것을 추격하는 추격자가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 아무도 모르는 길을 가고 있는 우리는 개척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렇게 모멘텀을 일으키고 세미나를 하고 있었던 것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누군가의 개척자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 희생을 한 그런 게 있었겠죠.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누군가가 가방 하나 달라매고 미국을 돌아다닌 거예요. 미국을. 그 결과가 아까 나왔던
그 세미나 영상에서 나온 겁니다. 송경미 육성이라고 합니다. 이분은요, 미국에 개척을 하기 위해서 남편이 이 사업을 좀 반대를 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을 2달, 3달을 간다고 하면 남편이 못 가게 할까봐 가방 싸고서 아침에 공항에 나가면서 여보 나 미국 가. 어? 그래? 언제 와? 한 2달 걸릴 거야. 이랬어요. 그리고 감기와 싸우면서 언어의 장벽과 싸우면서 또 잘못 알려진 그룹에 가서 KOK를 바로잡고 이렇게 했던 것이 7, 8개월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커졌고요. 제가 다녀오고 난 다음에 미국은요, 캐나다는요, 2배, 3배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가 가방 하나 달랑 메고 쓸쓸하게 외롭게 선구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프론티어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실 수 있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송경미 육성을 위해서 응원과 격려의 박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년도 저희 비즈니스 투어 일정입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에 따라 바뀌거나 변경될 수가 있겠죠. 1월 달에 베트남, 3월 달에 일본, 5월 달에 라오스, 6월에 몽골, 8월에 호주, 뉴질랜드, 10월에 남미, 알래스카, 12월에는 저희 부부가 4개월간 세계 일주 크루즈를 탑니다. 저희 이제 세계 일주 크루즈 탈 자격 있어요. 자격 있습니다. 내년도 한국에 있는 시간이 다 합쳐봐야 몇 개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누구든지 같이 가실 수 있어요. 같이 가실 수 있는데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를 따라다니면 뭐가 자동적으로 될 걸로 생각을 하시죠. 아니죠. 적어도 저를 부려먹을 줄 아셔야 돼요. 저를. 닭 잡는데 도끼 쓰나요? 다 용도가 있어요. 저는 도끼입니다. 장작 패는 데 써야 돼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저를 갖다 써야 되는데 저한테 개인 미팅을 요청해서 사업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씨는 여러분들이 뿌리시고 그 싹이 틀 때 제가 가서 엄청난 휘발유성 거름을 부어줍니다. 상위 리더는 그런 데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물이 커지고 그릇이 커집니다. 결국에 남의 사업이 아니라 내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미리 씨를 뿌려서 여러분들이 갔다 오시던 줌미팅을 통해서 싹을 돋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절차가 이게 되는 거거든요.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버전 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볼게요. 홈톡 메신저가 나옵니다. 집을 읽을 때 페이먼트 기능이 들어오고요. 영화, 게임 등 각종 콘텐츠가 줄기에서 들어오는데 특히 게임은 뱀물성 게임이 많이 들어오고요. 자, 4분 뮤직이 들어옵니다. 플랫폼에. 이건 2년 전부터 예고가 됐던 겁니다. 버전 3.0, 버전 3는요, 11월 30일 날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번에 버전 3는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기존의 KOK 잊어버리셔야 돼요. 완전히 바뀝니다. 세상으로부터 더 당당해지고 더 떳떳해지고 더 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버전 3 순서대로 될 겁니다. 순서대로. 이 중에서 하나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메신저가 약 5개 있어요. 글로벌 메신저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왓츠앱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고 텔레그램이 있고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위챗 같은 게 있고요. 한국인이 많이 쓰는 카카오톡 같은 게 있고 일본에서만 쓰는 라인이 있습니다.
실시간 언어 번역이 되는 메신저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통역기를 돌려야 돼요. 라인은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일본밖에는 사용 안 해요. 글로벌이 아니란 얘기죠. 전 세계 최초로 실시간 언어 번역이 되는 메신저가 우리의 기술로 전 세계 최초로 탄생이 됩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피부색 다른 친구한테 야 구글 플레이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가칭 콕톡이라는 걸 다운받아. 그걸로 다운받아서 니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자. 그 친구는 야 이게 뭐냐? 실시간 언어 번역이 되네? 우리가 만든 거야. 미디엄 KOK가 만든 거야. 어때? 믿을만 하지? 이런 그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최초의 실시간 언어 번역이 되는 메신저에다가 이 메신저에서 코인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까지 넣습니다. 이건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이러한 서비스들, 아이템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자, 버전 3.0에 온오프라인의 페이먼트 아까 나왔죠. 지불 결제 시스템이 들어오고 소장 기능이 없어졌죠. 왜 없어졌냐면 이제 구동 모델이 들어옵니다.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초기 메타버스 버전이 이번 시스템에 들어오고요. 정책 변경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내년 초쯤에 아니면 좀 더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버전 4.0 머지리티는 예정대로 연내에 오프닝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당초에 런칭하려고 했던 뉴욕이 아니라 한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1, 4분기에 베타 버전이 정식으로 런칭이 됩니다. 12월에 그 런칭 행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유일하게. 네. 그리고 우리가 2년 전부터 예고했던 VRCT가 4.0에서 들어오고 이제 내년 초에 우리의 버전 3.0, 4.0 중에 가장 핵 메인넷이 런칭이 됩니다. 메인넷이. 자, 버전 3를 기해서 각종 정책이 변경되는 것은요,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요소를 완전히 일단 걷어내겠다. 세상으로부터 좀 더 당당해지겠다. 그리고 롱텀 비즈니스로 가는 초석과 반석, 시금석이 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책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KOK가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답변해 주셔야 돼요. 다단계. 또 다단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네요. 금융다단계의 지적을 받고 있죠. 또 컨텐츠가 없어. 그러니까 매출이 없어. 그러니까 수익 재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KOK는 사기야. 이 얘기. 그렇게 토큰 이코노미에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고정관념, 전통화폐, 법정화폐와 전통산업의 개념에서 보면 KOK는 비현실적인 거거든요. 마치 대동강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단 같은 그러한 사업이에요. 토큰 이코노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지도 않고 무조건 컨텐츠가 없으니까 매출이 없고 수익 재원이 없으니까 뒷돈 가지고 앞에 돈 돌려먹는 폰지 사기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대 몇 프로, 2대 몇 프로 금융다단계야. 아니 어떻게 뭘로 벌어서 월 7%에 상당하는 수익을 나눠줄 수 있는데 그것도 연간 80%가 넘는 수익을. 이것 자체가 말이 되니 안 되니? 말이 안 되지. 이런 것들이 KOK를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요소들입니다. 이것을 송두리째 단 한 방에
솎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 때가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인넷 시스템 런칭입니다. 자, 메인넷이라는 것은 자체 블록체인 기술로 우리만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독자적인 생태계가 아니었어요. 남의 기술을 빌려다 썼어요. 어떤 기술이죠? ERC20 기술, 이더리움 기술이죠. 이게 왜 그러느냐? 이 메인넷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도 수년간의 개발을 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엄청난 기술 인력이 투여가 돼서 지금 테스트넷이 가동 중에 있거든요. 이것이 내년 1, 4분기에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넉넉하게 갖고 내년 1, 4분기에 메인넷이 런칭이 됩니다. 자, 전 세계 코인이 리스팅된 걸로 보면 공인기관에서 리스팅한 거 코인마켓캡이죠. 약 14,000개의 코인이 있어요. 그 코인마켓캡에도요, 올라가려면은 코인마켓캡에서 정하는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14,000개인데요. 이 14,000개 중에서 자체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자체 메인넷을 갖고 있는 코인은 약 50종류 내외밖에 안 됩니다. 50종류. 나머지 전부 다 13,950개는 다 토큰이에요. 자체 기술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블록체인 기술들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최고의 로망은 자체 메인넷 시스템을 런칭하고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려우니까 남의 기술을 갖다 쓰는 거예요. 예. 대단한 거죠. 그런데요, 메인넷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한 프로젝트냐? 아닙니다. 과거에 ICO라는 걸 많이 했죠. 코인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 코인을 기술 개발을 해서 자체 메인넷을 갖고 어떤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코인을 상장시키고 어떤 이익을 돌려주겠습니다 하는 프로젝트들이 수없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프로젝트는 그때 코인 파는 돈으로 ICO 모집 자금으로 메인넷을 개발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그 사업은 망했어요. 거의 단 한 개도 성공하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이 기술 개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기술을, 블록체인 기술을 쓸 수 있는 생태계를 확보하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메인넷은 개발보다 운영이 더 어려워요. 운영하려면 운영 자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생태계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너무너무 토큰 이코노미가 잘 설계됐고 기대 이상으로 토큰 이코노미에 잘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메인넷을 굳이 급하게 런칭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회사의 계획은 원래는 미디움 체인을 먼저 공개를 하고 올해 안에, 그리고 내년에 천천히 TOK 체인을 공개할 예정이었어요. 순서를 바꾸거나 거의 동시에 될 것 같습니다. 왜? TOK가 이제 좀 더 당당해져야 되겠다. 그러려면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지적, 부정적인 시선, 공격적인 요소들 싹 걷어내려면 메인넷을 먼저 런칭시켜서 만천하의 블록체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플랫폼을 운영하고 다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 만들어냈던, 메인넷을 만들어냈던 그 회사들조차도 이 생태계가 없어서 다 망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충성주의도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술력이 입증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TOK 수익계는 없잖아, 안 보이잖아, 콘텐츠가 없어서. 이제 이런 얘기 못합니다. 실시간으로 회사가 얼마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가 나와요. 모든 메이저 거래소는요, 어떤 코인을 우선 상장시키느냐? 예, 메인넷이 있는 코인을 우선 상장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생태계가 조성이 돼 있죠? 영입 1순위예요. 도둑 상장, 자율 상장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메인넷을 기반으로 해서요. 다른 TF들, 컨텐츠라든가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우리의 기반을 가지고 자기네 생태계를 만들게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자기네 생태계를 만들려면 반드시 이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KOK 토큰을 사서 가스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유저들을 상대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 유저들끼리 맴맴 도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 메인넷을 도입한다는 것은 이 기술을 누군가가 오픈소스로 사용하게끔 만든다. 그들이 사용하려면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반드시 KOK 토큰을 사서 가스비를 지불해야 된다. 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가 있죠.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가 완성이 됐다. 우리가 이 사업을 전달할 때 그렇게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금융다단계식으로 전달을 하죠. 얼마 나오면 얼마 나와.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전달을 해요. 예, 2년 동안 단 하루도 실수가 없었고 단 하루도 수익을 안 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니들만 하지. 이렇게 전달을 해요. 잘못 전달하는 거예요. 사업은요, 기업은요, 100년간 유지가 됐다 하더라도 망하는 거 한순간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엔 잘해왔어도 앞으로도 잘한다는 보장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KOK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지난 2년간 KOK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현재 시점까지 와 있으며 두 번째는 이 성공한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상대한테 전달해 주셔야 돼요.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느냐, KOK 플랫폼에서 토큰 이코노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익 재원은요, 하나는 영업이익이에요. 하나는 메인넷 연동에 따른 가스비 수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스비의 어원을 아세요? 우리 리더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가스비를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 전송을 하려면 가스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썼느냐. 우리는 이더리움 기술을 썼죠. ERC20.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사서 가스비를 지불을 해야 돼요. 가스비가 도대체 얼마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거기다 웃돈을 얹어줘야 빨리 트래킹이 됩니다. 그죠? 이 가스비는 이거 그대로예요. 연료라는 뜻입니다. 차가 달리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블록체인 네트워크도 트랜잭션이 있으려면 연료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기원되는 얘기인데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왜? 우리가 이제 메인넷을 가진 자랑스러운 코인이 되는 거예요. 토큰에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우리의 영업이익은 컨텐츠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안에 컨텐츠가 들어와서 유저가 들어와서 그래서 매출이 일어나서 플랫폼 사용 수수료를 받는 게 우리의 영업이익이에요. 그리고 광고 수익을 받는 게 영업이익이죠. 근데 아직 컨텐츠가 안 들어가죠. 거의 사온 거예요. 일부를 빼놓고는. 왜? 유저 수가 아직 작다. 아직 작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당당합니다라고 표현할 때는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유저를 먼저 모아야 되고 유저가 모아지면 컨텐츠와 상품과 광고주들은 알아서 돈가방 들고 아니죠. KOK 콧가방 들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린다 이 얘기예요. 근데 메인넷을 런동을 하면서 이제 가스비에 의한 수익 재원은 확연해집니다. 가스비에 대한 수익 재원. 예를 하나 들까요? 지금 이더리움이 금방 9만 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메인넷 연동하면 가스비를 얼마나 받으면 좋을까요? 진짜 1달러만 받는다면 1200원만 받는다면 대박이죠. 그런데요,
우리 전 세계 50만 유저 계정 수는 훨씬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실제 움직이는 50만 유저를 상대로 해서 회사가 벌어들이는 가스비 수익만 따져도요. 1달러라고 가정을 해요. 50만 1달러 곱하기 50만 곱하기 365일. 하루에 지금은 여러분들 DM으로 드려요. 지금 블록체인 시스템이 아니니까 별도로 매일매일 수익을 회사가 드리는 데 있어서 수수료가 발생이 안 되죠. 이거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제 메인넷이 연동이 되면 블록체인 시스템 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드려야 돼요. 토큰을. 그러면 뭐가 생겨요? 가스비가 발생이 되죠. 그럼 가스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내야 돼요. 우리가. 그럼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회사가 트랜잭션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1달러만 받는다. 곱하기 50만 명. 이것도 최하죠. 50만 명은. 곱하기 365 지금 곱하면요. 한 3,000원 나올 거예요. 우리를 상대로만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매일매일 인출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이 KOK 토큰을 어디에 누군가로부터 누군가한테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고받고 또 앞으로 결제 시스템이 들어서 결제를 할 때도 있죠. 다 블록체인 시스템이에요. 그때마다 무한정 계속적으로 가스비 수입이 발생됩니다. 회사는. 이더리움은 8만원, 9만원을 받는데 우리가 단돈 1달러를 받는다. 아니 2달러를 받아도요. 우리는 하루에 내는 게 부담이 없어요. 전혀. 근데 전 세계 유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회사는 엄청난 수익 재원이 나오는 거죠. 2달러면요. 어마어마한 돈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유저를 상대로만 해서 유저만을 상대로 해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돌리겠다는 것은 당초 설계 의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남들이 쓰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술은 뭡니까? 분명히 미디움이 갖고 있는 그런 확장성에 대한 게 KOK 체인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블록체인 생태계, 블록체인 시스템, 메인넷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DApp들이 들어오고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우리 걸 갖다 쓸 건데 그 사람들이 갖다 쓰기에 1달러, 2달러면 다소 무거울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한테는 1달러만 받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1달러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 1달러만 받는다고 가정을 하는데 다른 DApp들은 이거 좀 비싸. 솔라나가 좀 더 싸.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솔라나 체인이. 그럼 그들하고 기술력으로도 검증이 되고 우위에 있어야 되면서 가스비에 대한 것도 가격 우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우리한테 주는 하루에 쏴주는 트랜잭션을 1달러짜리를 4번으로 나누면요. 250원밖에 안 나죠. 우리는 어차피 하루에 내는 돈은 똑같아요. 그런데 회사는 1회당 250원을 받아요. 우리로부터. 딴 데도 250원을 받으면 가격 경쟁이 시작해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DApp들이 우리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이 수입은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입이 돼요. 그러면서 유저가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 이제 콘텐츠가 들어오고 쇼핑 상품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면서 여기서 영업이익도 생기고요. 또 이익이라는 건 또 하나가 있어요. 영업 외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이 플랫폼에다가 최소한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고 스테이킹할 때 300불 이상은 무조건 하게 돼 있죠. 우리는 이 플랫폼에다가 스테이킹하는 순간 고정가치가 됩니다. 스테이블화가 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비트나 이더나 KOK 토큰을 받죠. 이 코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상승돼요, 안 돼요? 상승되죠. 우리는 800만 원도 안 할 때, 비트코인 800만 원도 안 할 때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8천만 원이에요.
물론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스테이킹한 돈을 가지고 기술 개발에 쓰고 콘텐츠 사는 데 쓰고 이랬겠죠. 하지만 다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그 자산이 가치가 커진다. 이게 영업의 이익이에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죠. 태도도 있으니까 지장을 안 받아요. 태도도 받으니까. 회사는 모든 경우에서 재정 건전성, 경영 건전성의 최우선의 역할을 합니다.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어요. 끄떡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 이 영업이익과 그 영업 외 이익과 가스비 수입이 우리의 정확한 수익 재원이다. 이것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트랜잭션, 이더 스캔을 하듯이 모두가 다 볼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가장 관심이 많는 정책 변경에 따라서 리워드 플랜이 이제 변경이 됩니다. 리워드 플랜은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내용이에요. 토큰 이코노미에 따른 토큰 공급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리워드 플랜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작게 주고 자르게 주기 위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토큰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불로소득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 사람들은 싹 다 걷어내겠다. 그래야 공정한 성과 보상과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열심히 플랫폼에 기여를 더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플러스 인센티브까지 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닙니다. 다단계 더더욱도 아니고요. 이러한 인식 자체를 완전히 이번 기회에 걷어내겠다. 이제 안티가 됐든 백두산이든 뭐가 됐든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 그러고도 그들이 떠든다. 저 스스로도 이제 법적으로 갈 거예요. 제가 거기를 안 보거든요. 그쪽 사이트의 글들을. 근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퍼서 저한테 알려주죠. 예. 볼 때마다 가관이 띠다. 제가 외국 간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외국 간다 그러니까 콕플레이 끝났다. 송가병 해외로 튄다. 그럼 이제 다시 와서 이렇게 방송하고서 걔들은 또 뭐라 그래요? 미국에서도 쫓겨났다? 저요, 안티들 똑바로 들어. 이거 이제 나를 갖고서 이렇게 모든 세상 천하의 모든 게 다 공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공격하고 나를 조롱한다면 나는 반드시 응징한다. 기억해라. 여러분들께서도요, 어떤 사이트에 어떤 글이 올라오면 이제부터는요, 나몰라라 하지 마세요. 응징하세요. 응징하세요. 그리고 뭐 내사가 들어갔다? 무슨 내사를 2년 동안 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리고 KOK가 그렇게 잘났으면 삼성, 구글은 왜 못하는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그 글에 있어요. 삼성, 구글은요, 주주자본주의예요. 우리하고 플랫폼이 성격이 달라요. 우리는 디지털 협동조합이에요. 프로토콜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토큰 이코노미로 합니다. 삼성, 구글은요, 절대로 프로토콜 경제를 못해요. 왜? 하려면 기존 주주들이 자기 주식을 내놔야 돼. 여러분들이 삼성의 주주이고 구글의 주주이면 여러분들 주식 내놓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해가면서 KOK를 평화를 시켜버려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들은 주주자본주의, 우리는 디지털 협동조합의 개념이에요. 당당히 지셔도 돼요. 예. 그냥 이제부터는요, 웃어 넘기지 마세요. 응징하세요. 자, 리워드 플랜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건 뭐 2년 전부터 중간중간 최근까지 계속 반감기가 올 것이다. 근데
요번 세 번째 반감기는 1년 6개월이나 안 왔어요. 1년 6개월이나.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유저수가 늘어나면서 토큰 가격이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0.5달러씩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토큰의 공급 수량이 줄어들었죠. 근데 회사는 첫 해년도에 5억 개, 둘째 년도에 4억 개, 셋째 년도에 3억 개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해야 되는데 토큰 가격이 올라가니까 토큰의 공급량이 여러분들이 받는 게 작아졌어요. 회사를 보면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더디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1년 6개월 만에 이제 세 번째 반감기가 곧 와요. 요 영상이 반감기가 왜 왔고 앞으로도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또다시 반감기가 올 것이다. 정확한 용어는 반감기가 아니라 채굴률이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채굴률. 그래서 반감기 채굴률이 낮아진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토큰 이코노미가 이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줄어들도록 설계가 돼 있죠. 근데 줄어드는 것만큼은 또 아니에요. 무조건. 물론 토큰 이코노미의 설계가 계속적으로 토큰의 공급량을 줄이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토큰의 공급량을 늘려야 될 경우가 또 있어요. 기업 환경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12% 상당에서 9% 상당에서 7% 상당에서 뭐 가령 3% 몇 프로 상당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무조건 계속 줄어드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요, 회사가 인위적으로 못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이젠 배 좀 챙겨볼까? 이번에 이자 좀 내릴까? 이게 안 돼요. 그건 이자의 개념이고요. 이거는요, 시스템이 결과치가 나와줘야 돼요. 매일매일 들어오는 유저수, 사용량, 유통량, 소각량, 스테이킹 금액, 토큰 이코노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러한 조건값들이 계속 시스템에 대비됩니다. 대비되면서 시스템에서 답을 내려줘요. 이때쯤이면 끝난다. 아니면 반감기가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는요, 회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토큰 이코노미 공급량이 있고요. 회사가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공급량이 따로 있어요. 채굴 수익률을 일어난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것도 논란의 대상이 됐어요. KOK는 돈을 투자를 받는 사업이 아니라 유저를 구한다는 사업이면서 왜 10,000불 이상 스테이킹을 하면 왜 수익률을 더 줘?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왜 이런 정책을 썼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사업 초기에는 물론 유저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운전 자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저와 크라우드 펀딩을 같이 하는 게 우리 참여증명 방식이라고 배웠잖아요.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회사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부담이 가서요. 그러니까 돈을 작게 받으면서 적정한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돈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300불, 1,500불, 10,000불까지만. 우리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10,000불까지밖에 안 받았습니다. 10,000불까지밖에. 왜? 돈을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회사가 부담이 되니까. 이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다른 사업들하고. 저는 회사가 만든 리워드 플랜에서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 절대로 돈 모아서 먹고 칠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런 플랜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확신을 한 거거든요. 10,000불까지밖에 안 받으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송가병 1, 송가병 2, 송가병 3, 송가병 4, 4돈에 8촌까지 판을 짭니다. 특히 다단계 했던 꾼들이, 선수들이 회사로 들어가야 될 투자금이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한번 정책 변경을 했죠. 이제부터 언제까지 다계정 신고하고 다계정을 VIP 계정을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다가 다 몰아넣어. 그러면
삼성에 준하는 혜택을 줄게. 이래서 VIP 계정이 나온 거거든요. 만불 규정이 없어지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VIP 계정이 순기능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역기능이 더 많아요. 오로지 돈 구하러 돈 땡기러 다녀요. VIP 계정, VIP 계정. 이 사업의 본질이 맞아요? 우리가 돈 구하러 다니는 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부작용이 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승급을 하고 있어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VIP 계정이 삭제가 되고 채굴 수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채굴 수익률이 하나로 통일되면요. 작은 금액을 스테이킹한 사람들은 채굴률이 올라갑니다. 다른 것들은 내려가겠죠. 수평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뭘 원하느냐? 우리는 글로벌 사업이에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돈 있는 미국, 캐나다,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다른 외국 제3국,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이쪽의 유저들한테는 엄청난 호재다. 그들은요 300불 크고요 단 1%만 수익이 올라가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들한테는. 회사의 정책 방향 이해가 되시죠? 네. 예. VIP 계정 삭제한다. 자, 또 여러분들 이거 불만 많으실 거예요. 10대까지 뎁스가 축소가 된다. 아니에요. 회사가 보상 플랜을 임의로 줄이는 게 아니에요. 토큰 이코노미의 토큰 공급량을 감소시킵니다. 토큰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하나는 회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채굴률, 반감기를 통해서 시스템에서 저절로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뎁스를 줄여서 토큰의 공급량을 줄이는 겁니다. 처음에 무한대였어요. 왜? 사람들 이 사업이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무한대 줬잖아요. 그리고 25대로 줄였죠. 지금이죠. 앞으로는 10대로 줄입니다. 위에서 토큰 공급량을 줄이고 밑에서 뎁스를 줄임으로써 토큰의 공급량을 이렇게 리듀싱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토큰의 공급량을 줄이고 유저는 계속 늘어나는 여러분들이 모아놨던 토큰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중간중간에 소각을 하죠. 아마도 우리가 소각한 지가 꽤 몇 개월 됐거든요. 이제 소각할 때가 또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각하면 우리는 어떤 학습 경험을 갖고 있죠? 무조건 가격 오른다. 상장하면 가격 오른다. 기분 좋으시죠? 네. 기분을 좋아해서는 안 되십니다. 저 정도 돼야 6성, 7성 정도 돼야 기분 좋아하실 거죠. 여러분들 토큰 몇 개나 모아놨어요. 기업 환경, 사업 환경이 좋아진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업 환경이 안 좋을 때 내 팀, 내 그룹을 키워놔야지. 사업 환경이 좋아지면 물만 고기만이 돼요. 다 남의 사람 될 건데 왜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면 안 돼요. 사업 환경이 더 좋아지기 전에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10대까지 뎁스가 축소가 되면서 2대부터는 메타버스로 간다. 자, 2대부터 회사가 주지 않습니다. 메타버스로 넘어가서 메타버스 안에 있는 게임사가 뭘로 주느냐? 코인을 안 줘요. 디지털 포인트 드립니다. 포인트. 코인 안 줘요. 포인트를 드리는데 그 포인트는 언제든지 KOK로 교환할 수 있고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후원 수익과 등급 수익이 통일이 된다. 그러면 1대 몇 프로, 2대 몇 프로 이런 개념이 이제 없어짐으로써 회사가 직접 추천한 1대를 주고 나머지가 2대로 합쳐진다. 10대까지가.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각 직급 레벨별로 그 볼륨에 상당하는 곱하기 프로테이지가 지금처럼 올라간다. 자, 수익이 많이 줄겠죠. 네, 5성 이상은 많이 줄 겁니다. 다른 분들은 훨씬 더 좋아져요. 이 정책의 방침은요, 토큰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상박하후. 물론 저를 비롯해서 우리 7성, 6성, 5성들이 이 사업의 기반을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엄청난 수익을 받았죠. 이것이 줄어든다고 해서 전혀 먼저 시작한 분들은 지장받지 않는다. 왜? 우리는 두 번의 또 학습이 있어요. 줄어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환원이 될 수 있다. 물론 기간은 이번엔 상당히 걸릴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10대까지밖에 안 줘.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1000대 밑에 있는 사람의 수익이 그 사람 안 받나요? 10대까지밖에 안 준다면은 11대 거는 안 받나요? 다 받아요. 왜? 위로 200% 수익 제한 때문에 다 올라와요. 10대 안으로 다 올라옵니다. 예전에 25대까지 줄이니까 25대 밑에서 나 후원 안 해. 나 거기 후원 안 가. 출전 안 가.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짓들입니다. 뎁스와 윕스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제 등급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벌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활동 포인트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활동 포인트 2년 전부터 얘기 다 했던 거예요. 시뮬레이션 다 해놓고 요번에 나옵니다. 그리고 1성, 2성, 3성, 4성 이거 다단계 용어예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의 게임에 들어가는 아이콘 또는 그런 명칭 용어로 바뀌게 되고요. KOK 플레이, 콕 플레이 바뀝니다.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변합니다. 그래서 KOK의 정통성을 훼손하지 않고 뿌리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새로운 BI로 바뀌게 될 거예요. 아직은 어떤 걸로 바꾼다는 최종 확정은 안 됐어요. 바뀌는 것만큼은 맞습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감습니다. V3 버전과 메인넷 연동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회사로 탈바꿈하겠다. 과거 구태는 다 솎아내버리겠다. 그러면서 신기한 게 하나가 나옵니다. 메인넷 커뮤니티 툴을 신설한다. 메인넷 커뮤니티 툴. 이건 도대체 뭐지?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특허까지 냈다고 하는데요. 와, 저 이거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흥분돼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회사가 토큰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서 뎁스를 줄여버렸어요. 이 의미는 토큰의 공급량을 줄이지만 회사가 원하는 건 뭐죠? 유저를 구해와라, 윕스를 넓혀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해바라기식으로. 윕스를 넓히되 승급 일정 레벨이 되지 않으면 돈을 작게 벌어요. 그러니까 뎁스도 열심히 후원을 해요. 나의 팀, 나의 그룹을 탄탄하게 키워가세요. 그러면은 많은 소득을 약속드리고 토큰의 가치 때문에 엄청난 부를 창출하게 될 거다. 이 얘기예요. 제가 제 소득을 공개를 못하잖아요. 또 제가 얼마나 KOK 토큰을 갖고 있고 비트를 갖고 있고 공개를 못하죠.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알려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벌고 있고 그 번 것도 모자라서 토큰의 가치 상승으로 부가가치까지 같이 느끼고 있다. 우리는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이자를 받는, 투자 수익을 받는 그러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플랫폼 참여에, 플랫폼 성공에 내가 기여함으로써 그 기여받은 토큰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즉, 토큰의 가치는 누가 만든다? 내가. 어떻게? 유저를 불러 모으면, 친구 초대하고 유저를 소개만 하면 무조건 토큰의 가치는 올라간다. 회사는 이익이 나온다. 이 플랫폼은 완성된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윗스와 뎁스를 동시에 확장하고 뎁스를 후원해야 된다. 이거 바뀝니다. 월렛과 플랫폼이 구분이 돼서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메타버스도 연동이 됩니다. 플랫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연동 링크로 되어 있고요. 요 사이에 커뮤니티 풀이라는 게 하나가 신설이 돼요. 커뮤니티 풀. 어떤 내용이냐면요. 커뮤니티 풀, 기업 풀이라고 보면 돼요. 플랫폼 성공에 우리가 지금 기여하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기여를 하는 풀을 만들자.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냥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요.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어제 했다가 오늘 안 할 수도 있고, 매일 할 수도 있고, 아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토큰 이코노미의 완성과 토큰의 희소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채굴 자산 중 일부나 또는 시장에서 KOK를 시장에서 구매해서 커뮤니티 풀, 기업 풀에 고정시킵니다. 스테이킹이 고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채굴 자산은 왜 그러느냐? 우리는 200% 수익 제한이 있어서 계속 재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거 안 받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복리의 수익을 받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고 200% 수익 제한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사나이 스테이킹 볼륨이 커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반면 한쪽이 좋고 한쪽이 안 좋은 거예요. 회사는 막말로 이자에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형국이 나오고요. 나중에 이것이 감당을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결코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누적된 채굴 자산 중에 일부 또는 KOK를 사서 하나의 기업 풀에 갖다 넣어요. 이 기업 풀은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에 의해서 어디에 투자로 사용하든 어디에 소각을 하든 예를 들자면은 야, 이번에 오징어 게임 2가 나왔대. 누가 감독이래? 누가 주연인데 우리 이 영화에 우리가 모아놓은 이 기업 풀에서 모아놓은 토큰을 가지고 한 300원간 투자할까? 누군가 명제를 올려요. 기업 풀에 참여한 노드 중에서 명제를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블록체인상에서 투표를 해요. 회사는 기여만 하고 투표 권한은 없습니다. 어떤 결정권도 못해요. 회사는. 오로지 이 기업 풀에 기여한 자기 코인을 스테이킹해서 기여한 사람한테만 투표권이 있습니다. 또, 야, 이번에 어디 우리 상장되는데 토큰 가격 좀 더 올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기업 풀에 있는 것 중에서 한 1,000원어치만 우리 소각하자. 이것도 누군가 올려요. 투표합니다. 51%가 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 풀에 기여한 사람들은 기여한 뭔가의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기여를 했다고 하냐면요. 토큰의 유통량 중 일부가 잠겨 있는 거예요. 토큰량 중에, 공급량 중에 일부가 잠겨 있는 거죠. 잠겨 있으면 토큰의 유동성이 떨어지죠. 유통량이. 희소성이 가중이 되죠. 결국에는 누군가가 기여를 함으로써 그 기여된 데서 소각을 하거나 그럼으로써 토큰 가치 상승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기여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되잖아요. 뭘로 받아요? 회사가 가스비 이익을 다 가지고 가지 않겠다. 가스비 이익은요, 수익은 실시간으로 다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안티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가스비 이익을 재단이 독점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토큰 시절에 가령
얼마를 몇 개를 발행을 했어요. 이제 메인릿이 연동이 됐어요. 그러면 코인으로 스왑을 해드려야 됩니다. 토큰 발행 수량만큼 코인을 제네시스 블록에서 발행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총 발행해야 되는 양이 있잖아요. 그 양만큼 모자라는 것은 매년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코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몇백만 개가 모자르다. 그러면 계산을 해서 1년에 몇 프로씩 추가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까지도 이 노드풀에 기여한 사람들한테 안분해서 보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주식회사의 개념으로 할 것이냐, 협동조합의 개념으로 할 것이냐, 일단이 있다 그래요. 그거는 회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진짜 재밌는 거예요. 디포스의 개념을 아시는 분들이면은 이걸 좀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KOK 유저 아니더라도 전혀 KOK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 풀에 관심을 갖고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획기적인 방식 때문에 토큰의 가격은 더 올라가고 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네요.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상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핫빛거래소, 전 세계 20위권에 있는 거래소가 우리를 도둑상장, 자율상장했다. 이건 시사하는 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얘들 바보 아니거든요. 의뢰 코인 상장, 토큰 상장되면 상장피 받고 MM 자금 받고 그래 피해서 떵떵거리고 갑질하면서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걸 몰래 갖다 상장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재단에 허락받고 상장하나요? 지네 거래소 이익을 위해서 상장시켜야 계정이 늘어나고 거래 건수가 늘어나니까 지네 장사를 위해서 비트, 이더 상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만큼 KOK 토큰이, 코인이 매력 덩어리다. 갖다 놓으면 돈 번다 자기네가. 왜? 이것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자, 우리가 지금 상장을 진행 중에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거래소도 있고 모르시는 거래소도 있는데 모두가 다 10대 메이저 안에 들어갑니다. 곧 이 중에 하나가 상장이 될 거예요. 이 곧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떤 데는 상장 심사를 통과했고 어떤 데는 진행 중이거든요. 상장 심사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상장 시기는 재단도 몰라요. 오로지 거래소의 고유 권한입니다. 왜? 사전 가격 시세 조작 혐의를 받습니다. 잘못하면 상장이 무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컨택했던 거래소 중에 무이익은 데가 있다는 얘기겠죠. 예. 자,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소각도 할 때가 됐고 토큰 공급량은 계속 감소가 되고 추가 상장이 된다. 가격이 또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미국은요 컨설팅 서비스가 있어요. 컨설팅 서비스가. 그리고 MDL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의 블록체인 솔루션 공급 사업이 있죠. 컨설팅 서비스는 무역금융 같은 걸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요 사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을 현실화한다. 가능성을 현실화한다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 KOK를 인수를 하면서 B2C의 영역으로 B2C가 두 개예요. 하나는 DF 서비스와 디지털 에셋, 디지털 자산 서비스예요. 또 하나가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이 네 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KOK는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말하자면 한 회사의 일개의 사업본부에 해당된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런데 작금에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냐면 엊그제, 저번 주인가요?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또 사단이 났다 그래요. 왜? KOK의 신규 사업자들이 또 전화를 하고 메일을 보내고 공문을 보내서 코플레이가 KOK가 그거 하는 거 맞니? 조폐공사, 도로공사, 한국은행, 무역금융 어디가 하는 거예요? 이쪽 미디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KOK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만 한해사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대. KOK가 조폐공사하고 도로공사하고 공급계약한 거 맞니? 이건 아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몇 개 프로젝트가 2년, 3년에 걸쳐서 준비했던 것들이 다 잘못되고 있어요. 리젝을 맞고 있어요. 회사의 직원들이 정말 상실감에 젖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극약 처방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을요, 딱 다 밟은 세번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강제 제명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누구냐? 대부분 신규 사업자들이에요. 못 믿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강제 제명 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한국의 신규 유저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외국은 이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만 그래요. 우리한테는 엄청난 불이익입니다. 회사가 이렇게 강수를 둘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유저 수 들어오는 현황을 보면요. 글로벌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제 글로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들어오는 신규 사업자들이 꼭 내가 어느 은행에 아는 사람 있어, 어디 공사에 아는 사람 있어, 꼭 그래요. 내가 확인해 볼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래서 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을 무산을 시키는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제재를 해야죠. 정말로 여러분들 파트너분들께 이거 제대로 좀 알려주셔야 되고, 못 믿으면 하지 마세요. 또 하나가 있어요. CS에 대한 불만이 문장 많습니다. 저한테 많이 와요. 근데 CS 담당 직원이 입사를 시켜서 교육을 해서 자리에 갖다 놓으면 일주일을 못 가고 퇴사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한국 유저들 때문에. 왜 그렇게 욕들을 하신대요? 아니 그 CS에 있는 그 요원들이 무슨 동네 강아지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갑이에요? 그들한테? 왜 이렇게 강압적이고 이따위로 하느니 저따위로 하느니 그러잖아도 기계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요, 그 기계적인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텐데 거기다가 맨날 글이 들어오는 게 욕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근무하고 싶겠어요? 정말 우리가 예절, 예의, 기본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수고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많죠. 예. 일부 몰지각한 분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CS의 서비스가 자꾸 품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자존, 우리의 문화,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좀 지켜가는 그런 프론티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번에 V3 버전을 계기로 저의 그룹은요, 그래도 학습 시스템 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의 그룹 내에서도 비학습 조직이 있습니다. 즉,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조직이 있어요. 이제 그런 그룹이나 그런 팀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 불로소득자들이 많은 데거든요.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데는. 오로지 이 사업에 대한 본질과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리더를 육성하는 그런 그룹만이 이제
빠르게 승급돼서 성공자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토큰 이코노미를 학습해야 되고 학습시켜야 됩니다. 최영기 박사님 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 보여드려요. 예. 여기에요, 많은 저명 인사들이 추천사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 미디움의 CA이시니까 김파정 회장님의 추천사도 있겠죠? 전 세계 프론티어 중에 단 한 명 저의 추천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 자체가 우리 KOK 교과서가 될 것이고 KOK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한테 길라잡이가 될 거예요. 어떤 길라잡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의 길라잡이. 바이블 같이 될 겁니다. 영어 번역 들어갑니다. 토마스 프레이 박사님이 빨리 영어 번역해라. 내가 추천서 써줄게. 몽골 프론티어가 지금 벌써 번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본판 순차적으로 일본판, 중국어판 나올 거예요. 전 세계 150개국에 우리 프론티어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만들 수 있어요. 왜 제가 이 책의 판매 부수가 베스트셀러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하냐면 우리의 자존심이고, 이 책을 통해서 토큰 이코노미를 공부하고 KOK의 미래를 같이 성장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이 가격 올랐어요. 이미 사전 주문은 다 마감돼서 다시 구매를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최영기 박사님 초대를 해서 북콘서트와 토큰 이코노미 특강을 요청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세 번째 2030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같이 행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최영기 박사님하고 다 얘기됐고, 최소 1000명 정도 제가 컨벤션장과 호텔을 구하러 다니고, 이왕 하는 김에 의장님을 좀 모셔서 축사를 좀 부탁을 드리고, 또 미디움의 비전에 대해서 한 30분 특강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 박사님 통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어이구나. 의장님이 회사에 공식 행사로 만들어 보셨어요. 네, 잘된 일이죠. 네, 잘된 일인데, 저의 의도는 우리 2030 루키들을 요번에 이 단상에 등단을 시켜가지고 강의를 하고 스피치를 시켜서 제3의 2030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던 의도가 그룹 간의 형평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도 제가 회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기획하신 거고 회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그 취지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일단 회사의 CA이시고 우리 회사의 비전이 메타노믹스입니다. 메타노믹스가 기술이 되어 있는 이 책에 대한 북콘서트는 회사에서 성장이 할 겁니다. 그래서 최 박사님 말고도 블록체인에 관련된 저서를 기술한 유명하신 분들을 모셔서 제대로 된 북콘서트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인넷이 연동이 되고 모든 게 투명하고 다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 안티들로부터도 공격거리가 없어지고, 그때는요, 송 대표님 그룹 행사 하시면은 얼마든지 찾아가서 축사해드리고 역할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잘 된 것 같고요. 그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숨가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다가 오늘 일클리 강의 안 될 것 같아요. 요 다음에 여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애쓰신 분들, 노력하신 분들 한 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더 잘 만드시면 되죠. 네, 더 잘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거 못하는 걸로 보고 질문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상이 전 세계로 다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것까지 목소리를 담아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해석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걸 다 말씀해 주셔서 할 게 없어요. 예, 다행이네요. 꼭 여기서는 질문하라면 질문 안 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데서 이제 문자가 오기 시작해요. 카톡이 오기 시작하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회사의 정책 방향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는 2년 이상을 이 회사를 접해봤어요. 중간에 정책의 반경이 있죠. 혹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래서 한국 회사는 못 믿어. 자꾸 보상 플랜을 바꾸잖아. 아니에요. 회사는 사람이 크는 거하고 똑같아요. 갓난의 때 입었던 베네 쪼고리를 성년이 돼서도 입을 수 있어요? 갓난의 때의 기업 환경과 사회 환경이 성년 때하고 똑같나요? 아니에요. 사람은 커지고요. 기업 환경도 커지고 몸집도 커지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맞는 기업 환경을 만들고 정책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는 절대로 안 바뀌었습니다. 플랫폼을 성공시키려면 유저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떠한 것도 돈하고 관계없다. 우리는 유저를 모아오는 프론티어한테 모든 혜택과 부를 창출해 줄 것이다. V3 버전을 계기로 저희 그룹의 명칭을 K그룹으로 합니다. K그룹. 그래서 각각의 팀명이 있고 그룹명이 있잖아요. K그룹 내 어떤 팀, K그룹 내 이너스 그룹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전 세계 최고 직급자인데 저는 그룹명을 사실은 안 지었어요. 그런데 제 위에 계시는 분들이 그룹명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룹명을 독립적으로 하지 않으면 제가 그 그룹에 소속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K그룹으로 명명을 했고요. 그룹 디자인은 상금을 걸고 공모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준수 오성이 만들어 준 건데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모를 해서 상금을 걸도록 해서 우리가 어떤 일체감이라든가 통일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룹이다? K그룹입니다. 쉽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을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또 영상으로 공부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세랑그룹 위클리 순서였는데 다음 주로 연기를 해가지고 다음 주 안 되시나요? 건너뛰시죠. 예. 건너뛰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럼 다음 기회에 또 훨씬 더 강사님들은 시간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훨씬 더 좋은 거니까 네 다음 기회에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강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로피 받으신 프론티어 분들은 케이스가 앞에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케이스를 꼭 받아가셔야 되고요. 들 때는 미디움만 이렇게 들으면은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밑을 받쳐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H그룹의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사고와 자세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송가벽 프론티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네,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프론티어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시간가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11월 말일에 또 짜잔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네, 그 중간에 2주는 잘생기고 키 큰 젊은 프론티어님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의 사나이 K 정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